안녕하십니까. 과학과 비과학, 과학 아닌 것들에 대해 리뷰하는 김필산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자는 운동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약과 예방접종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절대로 하지 않고 일부러 수두에 걸린 아이를 초대해서 소위 수두 파티라는 걸 한다는 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설파하는 카페인데요. 제가 이에 대해 딱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필산을 알고 계신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저런 믿음에 휘둘릴 리 없기 때문이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동영상에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은 예방접종이 자폐증, 아토피, 발달장애를 유발한다는 철회된 연구들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최신 연구를 믿지 않을까요? 왜 MIT에서 연구 중인 교수의 논문을 믿지 않고 카페에서 올라온 글을 더 신뢰할까요? 이들은 기술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인간성을 말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없던 시절의 세계는 더 인간스럽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과 병원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제품을 팔아치워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폐를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약물을 투여하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정도는 다르지만 기술을 거부하는 특성을 약간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키 카페 회원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저 포함해서 여러분 다 조금씩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술 거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많이 피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MSG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하고 계십니까? MSG에 대한 최신 연구는 MSG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심지어 소금보다 더 많이 넣어도 건강에 별 지장이 없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요새야 뭐 조금만 넣으면 괜찮다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는 정도가 되긴 했죠. 그런데 왜 많이 넣으면 안 됩니까?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맛있어지잖아요. 여러분 중 몇몇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연적인 재료를 쓰고 노력을 들인 건강한 요리가 단순히 MSG로 노력 없이 만든 요리보다 100배 낫다. 근데 뭐가 낫나요? 건강? 노력을 그만큼 들였으면 건강해야 하는 건 뭐 당연하고, 근데 뭐 아무리 많이 넣어도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요새 직장인 얼마나 바쁜데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자빠졌어요. 그냥 계란볶음밥에 MSG 팍팍 치고 말지. MSG 거부는 대표적인 근거 없는 기술 거부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MSG라는 것은 사실상 자연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순수하게 정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MSG가 뭔가 과학 용어적이고 굉장히 화학 합성물 같은 이름 때문에 우리는 건강에 하나도 안 좋을 거 없고 쌀뿐더러 요리가 존나게 개 맛있어지는 마법과도 같은 현대 과학기술의 결정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최근에 사회적으로 사람들 점점 더 외롭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맞아 나는 요새 페이스북으로 내 친구들의 일상을 접하다 보니 점점 온라인에서의 일상이 주가 되고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 일상은 없어지고 있어. 이것이 온라인에서의 외로움이고 현대인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어. 현대사회의 우울증과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의 증가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해. 소설 쓰십니까? 이건 당신이 그냥 아싸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 없었으면 당신은 친구의 얼굴도 보지 못했을 정말 외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그나마 당신이 친구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람을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덜 외롭게 할 뿐이죠. 우리는 기술을 근거 없이 무서워하고 거부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근거 없이 무서워하지 않으면서도 기술 때문에 사라져 가고 있는 인간성을 찾고 싶으면 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기술의 충격이라는 책의 저자이자 미국의 기술 잡지 와이어드의 전 편집장이었던 케빈 켈리는 기술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기술의 불가피함, inevitable 함을 설명했다고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물이 진화하는 것처럼 기술도 진화하며 인간이 기술의 방향성을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백신이라든 원리도 모르는 현대 과학기술의 첨단이 내 아이에게 자폐증이나 발달장애를 일으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에 대한 공포, 단점이나 손해보는 일 하나 없이 MSG를 많이 넣어서 요리가 너무나도 맛있어졌을 때 우리가 이뤄야 할 요리에 대한 정성과 노력의 대가에 대한 생각들, 페이스북이라는 온라인 사회가 너무나도 쉽게 인간에 대한 쾌감을 주는 나머지 나의 원래 가지고 있던 충족되지 않는 본질적 외로움에 대한 것들이 페이스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대한 착각, 이 모든 것이 기술에 대한 원인 모를 공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은 기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구는 토마스 에디슨 시절에 동시에 여러 명이 발명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장사를 잘한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었을 뿐이며 만약 에디슨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이 전구를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전구 거부주의가 나타나서 인간은 자연의 섭리대로
낮에는 밝게, 밤에는 어둡게 살아야 하며 밤시간까지 전구를 통해 빛을 밝힌다면 생체 리듬이 엉망이 되어 정신착란에 빠지고 인간성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시장에서 전구가 팔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인간이 진정한 자연 상태처럼 낮에는 밝게 밤에는 어둡게 살게 하여 진정한 인간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개소리죠. 기술은 인간이 없애자고 주장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인간이 지금껏 인간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기술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과 같이 살아왔기 때문임을 케빈 켈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오히려 그 무시무시한, 통제할 수 없고 불가피한 기술들과 융합하여 잘 살아갈 때 진정한 인간성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피아노 없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카메라 없는 알프레도 히치콕, 유튜브 없는 김필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차르트의 인간성은 그가 천재적인 교향곡을 작곡할 때 발휘됩니다. 그가 만약 피아노가 없는, 아니 아예 악기라는 기술이 없는 문명권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차르트의 인간성은 연기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요? 공포 영화의 거장 아닙니까? 그에게 카메라가 발명되지 않은 원시시대에 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히치콕의 인간성, 공포 영화의 거장이라는 인간성은 어떻게 됩니까? 김필산에게, 여러분에게 유튜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을 거부하거나 수용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마치 기술 거부주의자, 너드 이런 말처럼 사람 개개인의 특성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을 거부하는 사람이 기술의 영향을 아예 안 받고 삶을 영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작을지라도 기술 거부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살지 않는 한, 아니 그런 자연인처럼 산다 해도 기술을 거부하는 태도나 삶의 방식을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기술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화하며 우리의 사회는 그 진화하는 기술을 언제나 수용하는 방향으로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술은 인간의 재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우리는 기술을 거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기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간성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케빈 켈리의 기술의 충격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